이게 남성분들 공감되는 게 네. 성격 급해가지고 맞아요. 짜자마자 그냥 바로 맞아요. 빡빡하거든요. 맞아요. 이거를 좀 힘으로 빡빡빡 해버리려 하니까 더 건조해지고 또 붉어짐도 또 심해지고. 그러면 안 되는구나. 네. 요즘에 좀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? 요새는 아무래도 겨울철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피부에 좀 트러블 같은 거 조금 많이 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방학 시즌이고 또 수능도 끝났잖아요. 좀 수능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, 그래서 여드름, 트러블 이제 조금 많이 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직장인들도 그렇고요. 좀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세요. 그분들이 피부가 네. 나서 도움받는 경우도 맞아요, 있지만 맞아요.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진짜 있죠. 제가 막상 그분들 오시면 피부과적인 뭐 레이저 치료나 피부 관리도 이게 추천드리지만 관리 습관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손으로 얼굴을 안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핸드폰을 또 이제 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핸드폰은 균이 많은데 이 핸드폰을 또 만지고 또 막 얼굴 만져버리고,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좀 큰 문제고 이것만 해결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첫째는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. 그리고 이제 세안이죠.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과하게 좀 세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팍팍 문질러 버린다든지. 제가 그렇게 해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특히 우리 센카라고 아세요? 혹시 일본 그 파란색 약간 그 튜브인데. 엄청 유명하잖아요. 네, 엄청 유명한 게 그게 꼭 안 좋다가 아니고 좀 트러블이 나신 분들은 유수분 밸런스가 좀 깨진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그 센카가 대표적인 조금 강한 좀 세안제거든요. 세안제는 크게 약산성하고 약알칼리성 세안제가 있는데 그 센카가 대표적인 좀 약알칼리성 세안제예요. 장점은 좀 세정력이 좋아요.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, 유분까지 같이 다 세안을 해버리니까 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약산성 세안제, 충분히 거품을 많이 내서, 또 왜냐면 딱 짜버리고 바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우리가 그걸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세안제가 충분히 문질러서 거품을 낸 다음에 그 거품을 마사지 하듯이 좀 가볍게만 해서 그 거품이 세안을 하는 건데, 이거를 좀 힘으로 빡빡빡 해버리려 하니까 몸에 좀 필요한 그런 유분이나 피부 장벽이 좀 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. 세안할 때는 그 점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남성분들 공감되는 게 네. 성격 급해가지고 맞아요. 짜자마자 그냥 바로 맞아요. 빡빡하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찬물로 딱 해버리고 네. 하니까 더 건조해지고 또 붉어짐도 또 심해지고 트러블 난 부위가 더 이제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. 그러면 안 되는구나. 네. 이렇게 세안하고 이제 또 피부 보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좀 겨울철이라고 특히 좀 직장인분들은 좀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워낙 요즘 매체도 많고 광고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능성 좀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피부가 좀 민감하지 않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조금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이 매우 도움이 되지만, 트러블이 좀 기본적으로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기능성이 오히려 조금 과한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. 트러블이 좀 있고 많이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여러 화장품 많이 바르시는 것보다 기본적인 수분크림, 뭐 기능성 많이 안 섞인 거 가볍게, 근데 그거 너무 좀 건조하다 싶으면 앰플하고 수분크림 그 정도? 특히 우리 고등학생 남자들, 성인 남성들이 좀 토너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토너도 이제 기본적으로 결 정리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, 트러블이 많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이 토너 자체가 알코올 성분이 좀 섞인 게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피부 장벽을 좀 손상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내가 좀 많이 민감하고 트러블 많이 난다, 그럼 토너 좀 사용 좀 하지 마시고 수분 앰플이나 수분 크림 정도만 딱 바르셔서 깔끔하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. 그리고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선크림. 이제 겨울철이라고 좀 야외 활동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래도 항상 선크림을 바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선크림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이거는 딱히 트러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다들 모두 다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, 선크림은 크게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 선크림이 자외선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. 무기자차는 피부 장벽, 물리적으로 이제 장벽을 쌓아서 자외선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유기자차 선크림은 저희 이제 발랐을 때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장벽을 생성해서 그것이 그 선크림을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. 좀 장단점이 있어요. 무기자차는 흔히 말하는 백탁 현상 있잖아요. 좀 선크림 좀 많이 바르면 허해지는 거. 그게 이제 무기자차고, 유기자차는 좀 부드럽게 발리는 선크림들이 있어요. 뭐 수분성 선크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그 위에 화장도 하실 수 있고 이렇거든요.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트러블이 많거나 자기가 민감하다 이러면은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자외선을 막는 유기자차가 아니고 물리적인 장벽을 통해서 자외선을 막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유기자차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막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는 조금 민감하게 좀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.
더불어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좀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. 성인분들도 있는데 무기자차를 바르면 피지나 그런 기름기를 유분을 좀 잡아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드름이나 이런 것도 꼭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단점이 좀 배탁 현상이 일어나고 좀 발림성이 뻑뻑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또 금방 하다 보면 좀 적응이 돼요. 그 제품마다 뭐 써있나요? 유기자차, 유기자차, 무기자차를 이렇게 써서 구분되는 제품도 있고요. 보통 이제 선크림이 수분성, 발림성이 좋다는 선크림이 있는데 그게 그럼 유기자차라고 보시면 되고, 우리 한번 샘플로 발라볼 수 있잖아요. 그때 좀 배탁 현상 좀 심하고 발림성이 좀 뻑뻑한 느낌이다. 그게 무기자차예요.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안이에요. 이제 선크림을 바르시면 꼭 이중 세안을 하셔야 돼요. 폼 클렌징을 보통 2차 세안이라고 하고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선크림을 꼭 제거를 잘 해주셔야지 모공에 선크림 잔해물이 남지 않아서 그 선크림 잔해물로 인한 트러블을 막아줄 수 있어요. 그래서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잘 이용해 주시는데, 선크림을 바르고는 이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. 선크림은 꼭 무기자차를 추천드리고,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후에는 집에 가서는 꼭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거. 세안은 그러면 뭐 얼마 동안 더 빨리 하고 끝내는 거 아니면? 안 되죠, 안 되죠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안제 거품을 꼭 내서 그 거품으로 이제 서서히 마사지를 하시면서 세안을 하는데, 남은 거품을 이제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10번까지는 좀 추천을 드려요. 10번까지는 좀 물을 좀 이용해서 물 세안을 꼭 꼼꼼히 해주셔서 세정제가 얼굴에 안 남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정도가 약간 조금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부 습관 좀 할 것 같아요.